오후 2시간은 며칠간 여러분이 혹시 듣다가 의심난 점 있으면 그렇게 질문 상황을 써가지고 이 앞에다 갖다 놔두면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간 전부 다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불교적 가운데 의심이 나거나 듣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오후 2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많은 그 정보 내용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전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그 하나가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비판적 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유전자가 결정돼서 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되어진 쪽도 많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일이 발행되게 되는 데는 유전자가 아주 강한 역할도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도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내부적으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은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의 느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책 제목을 지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목 같은 거 읽으면 그분이 옥수수를 통해서 그 유전학을 연구하는 여자분인데 이 학계에도 아무리 그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차별적 그 대우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료 과학자이거나 또는 결혼했을 때 남편을 보조적으로 돕는 정도로만 그렇게 여자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왔었는데 맥클린톡이라 하는 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조적 역할에 대해서는 좀 생활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었고 또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물론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꼭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아주 위대한 발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찬드라 세레키라고 하는 인도의 물리학자 같은 이들은 그 우주 별을 연구하면서 나중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데 그이가 19살 때인가 그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유학 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아주 이른 시기에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인도에서 온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서 보면은 아주 변방에 별로 보잘것 없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이가 노벨상을 타는 데는 30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학계에서 그것이 아주 대단한 발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30 몇 년 전에 하는 말이 이 일을 이루는데 확실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전까지 물리학상은 노벨상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는 그 전까지 맥클린톡이라 하는 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공동으로 수상한 사람도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단독으로 수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가 최초로 여성 일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는 분인데 그분이 옥수수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맥히면은 나무 밑에 가서 우리처럼 자선 같은 자세로 하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분 표현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옥수수가 나한테 와서 가르쳐 줘요. 그렇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설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고요히 하고 무엇인가 골똘히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섬광처럼 무엇이 떠오르는데 가서 보면 보인다.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도 우리가 제대로 어떤 사고가 우리한테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서 이제 말했습니다만 선이라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고 어찌 보면 모든 생각이 신 자리에서 모든 생각이 창조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있을 때 옥수수가 와서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연구를 막 진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이가 이제 가장 크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전자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후대로 그렇게 계속 전달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퍼본 옥수수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 심습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유전자가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중나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꽈배기처럼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 가지고 이 연결하는 것의 이름들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무슨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앞에 머리자를 따서 ACTG라고 하는데 이 생김새들이 달라가지고 이름들이 다릅니다. 생김새나 뭘 이룬 것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내용이 다르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것이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아주 끈기 있게 옥수수를 통해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순서를 기록해 놓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다 뭔 물감을 칠하면 다른 것보다 천에 물이 들듯이 물이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구별하기 때문에 물을 들였다 해서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유전자 정보 코드도 읽혀지게 되는데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제 다음에 옥수수를 또 생산하면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ACTG로 되어 있던 것이 다음에 생산하면 ATCG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G가 앞에 나서 GCAT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 권위가 없어서 그러는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물리학회에서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적극 뒤에서 빨리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 유전자 자리 바꿈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밭에다가 어디에다가 옥수수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옥수수들이 커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환경에 맞게끔 자기 유전자 자리를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 스스로가 자리 바꿈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원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금생의 강력한 에너지 장이 나와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정보를 읽어내거나 심지어 지금 금생에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금생에 안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익혀오는 이런 선원의 기운들이 다음 생에 새로운 자리 바꿈하는데 틀림없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식물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커가면서 스스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유전자 정보 내용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살아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 사는 것이 참 그러는데 빨리 죽기도 바랄 수가 있는데 모든 세포들은 그 스스로가 5번 정도 분열을 하면은 죽도록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죽도록 돼 있냐면은 한 5번 이렇게 몇 번 분열을 하게 되면은 분열할 때 왕성한 젊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를 놓고 처음 분열한 세포, 중간쯤 분열하는 세포, 이게 몇 번 분열한 세포, 거의 이제 죽을 단계에 이렇게 세포를 나란히 놓고 관찰을 해보면은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세포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는 아주 왕성하니 돌아다니도 힘들지 모르다가 중년에 되면은 뭐 산에 가기도 또 힘들고 나이가 들으면 이제 방 밖에 나가기도 힘든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도 바로 분열된 세포는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이것이 노쇠해져 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거의 죽으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세포나 효소나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기 몸을 계속 살리면서 다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환경에 따라서 이런 배열을 만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든가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데서 보면 굉장히 그러한 것이지만 바꿔 말하면 바로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거의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죽은 것이 쓰레기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시 세포 그 자체가 재생되는 게 아니고 다시 분열하는 먹이가 돼서 단백질을 형성해내는 대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생각이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 다른 것을 취했을 때 죽도록 되어 있는 세포의 암호가 손상이 돼서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남는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은 생명활동에서 아주 좋지 않는 활동이랍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왕성한 무슨 활동이냐면은 젊음을 만들어내는 생명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기 되면 이런 자리 바꾸고 생물 죽여야 되는데 이거 잘못 자리 바뀌어가지고 안 죽으면 큰일이에요. 안 죽으면.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세포 가운데 몇 개만 안 죽어도, 하나만 안 죽어도, 그것이 이제 점점 분열하는데, 안 죽은 세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할 때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정보는 없어지고, 계속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정보가 변질돼서 분열을 하니까, 하나만 세포가 손상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cm 정도의 크기 정도로 암세포가 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에서 15년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전에 무엇인가 잘못 생각했거나 무엇인가 잘못 먹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 어떤 한 곳에다가 죽어야 될 정보를
죽지 않게끔 손상된 일이 발생하면은 오래되면은 15년 후에 1cm 정도의 크기로 암으로 변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안 죽도록 정보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자하면은 지금까지 항생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항생제가 아니고 항암제. 지금은 이제 항암제가 많이 이제 또 밖에서 좋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항암제는 어떤 세포를 죽이냐면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돼서 얼마 정도 살다가 죽게 되는데 거의 뭐 수조 개의 세포들이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암제를 탁 투자하면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머리도 빠지고 뭐 하는 것들이 정상세포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상세포는 오히려 다 잘 죽는데 이 암세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죽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됐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항암제가 오면은 갑자기 분열을 중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계속 물론 계속 투여하면 사람 죽죠. 세포가 계속 분열되는 걸 다 죽이니까. 그런데 암세포 그 자체가 휴지기에 들어가 버려요. 분열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제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쉬면은 거기에 항암제 균이 다 떨어지면 이 세포가 또 알아가지고 저절로 분열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또 항암제를 투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유전자를 받으면은 거의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음식물만 잘못 먹어도 결정되는 유전자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살짝 건드려도 전혀 생성되지 않는 암도 새로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뭐 선언했을 때 빵을 아주 많이 먹고 지금보다 살도 훨씬 더 많이 찌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살이 많이 찌는 것은 거의 지방이죠. 특히 이 배 밑에 있는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건강에 해롭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살이 쪘든 살이 빠졌든 관계없이 허리 둘레가 일정한 정도로만 커지면 전부 다 체지방이 오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살이 빠진 사람도 허리 둘레가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를 지나면 그 사람은 몸속에 체지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이 안 쪘다고 해서 체지방이 없고 몸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해서 체지방이 항상 더 많은 건 아닙니다. 체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빼야 될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이 살이 없는 사람한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빵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빵을 만들 때 거기에 넣는 그 기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는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름이 묽어가지고 운반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것이 힘드니까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거기다가 수소 분자를 집어넣습니다. 수소를. 얼마 정도 집어넣으면은 기름이 이렇게 마가린이나 뭐처럼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래 가지고 다니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빵 반죽을 이 정도 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거의 같은 두께로 기름을 이렇게 넣고 기름 거의 뭐 한 10대 보니까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가루가 10이라고 하면은 기름이 한 8점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설탕 넣죠. 달하고. 또 거기다가 또 달걀 넣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엉망 굉장히 많이 넣는데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정상적인 기름을 우리가 먹어도 문제가 돼 있는데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변형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변형시켜 놓은 것은 실제 인체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무한한 세월 동안의 유전 정보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된 이 사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빵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과자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격이나 얼굴 모양이나 무엇을 결정 지으는 가장 생물학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유전자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변형이 오는 거예요. 자리 바꾸는. 그런 거 하고 또 이것이 진해 바꿔가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변화를 할 것인가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결정적으로 정해져서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어울려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어울림에서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에 할 생각이 어떤 것이냐. 마음이. 아까는 음식이 영향을 줬는데 이제 마음이 영향을 주면은 또 아울러서 이런 정보가 변했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뇌를 만들고, 물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 말했습니다만은 그 선정수행에서 보면은 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식의 흐름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보면은 세계 유수한 물리학자, 생물학자, 무슨 심리학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매년 그런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미국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미국의 과학계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한 사람들의 주된 세력이 중국계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와서 거기에서 과학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로 보면은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중국계 과학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랬건 어쨌든 간에 그 달라이 스님도 보면은 현대적으로 첨단을 거리고 있는 심리학, 뇌과학, 물리학, 생물학, 유전학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계속 당신께서 불교 공부하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경험되진 이런 것과 어울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활동이 실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만 정신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활동 자체가 이와 같은 것의 변화에 작용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과학자들도 달라이 라마뿐 아니라 뭐 다른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이와 같은 물질의 정보 변형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춰져 있던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실질적으로 그 일이 발생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중에서 실제 이 자선 중에 의식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다 측정해 보면 그런 의식 변화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변화들은 여기에서 작용한 어떤 것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예를 들면 의사가 도저히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 변화가 온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환경이나 다른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항상 비슷한 쪽으로 나오니까 이 비슷한 것에
일반성, 즉 총상의 보편성을 보편성을 취해가지고 나는 그럴 것이라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식만 변화가도 몸에 이런 변화가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지구상에 있어서 생명활동 자체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일 안 죽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세포 동물에 스스로 그 유전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딱 발현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구상에 딱 하나를 던져놓은 거예요. 단세포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배수로 늘어나잖아요. 단세포가 커질 때도 항상 분열할 때는 두 개로 이렇게 하나를 딱 던져놓는데 다음엔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면서 커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물론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납니다만, 많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들의 증식의 빠르기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다 덮습니다. 이제 이 세월을 지금 기간을 제가 정확하니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그러는데 이 정도 기간을 딱 걷고부터는 이것이 다시 분열돼서 번식돼서 우주 밖으로 뻗어나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주 전체로 이제 커져가는 속도죠. 그 생명체가 무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증식돼 버려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100년이나 200년 지나면은 단세포 그 생명체 하나로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커져버려요. 다른 것 일체 어떤 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는 또는 우주적 생명 활동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생명 활동의 내용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은 모습이나 다른 활동 내용이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전 우주적으로 보면은 생명 활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쪽으로 되어 간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돼서 더 안 좋게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시기인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맘모스라든가 다른 동물들도 무슨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에서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인간 중심의 사고로 지구를 지배하듯이 맘모스가 되면은 거대한 생명체가 자기들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것이 살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만들어서 일찍이 죽었는지 아니면 빙하가 와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하나가 지구를 지배하면은 온전적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명이 발현된 이후로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도 가장 좋은 삶을 마련될 때는 지금처럼 지구상에서 중심 개념이 인간으로만 뭉쳐 있으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고, 즉 결정적 사고가, 그리고 그 결정적 사고를 통해서 하는 행위 내용들이 마치 우리 인체의 몸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말을 하는 분들은 지구상에서 암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인간의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환경과 자기 변화와 마음씀에 따라서 달라져 간다.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했을 때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는 작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세포 핵을 분석해 보면은, 예를 들면 사람의 세포 핵은 사람으로 이 세포의 이 핵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도 그 속에 핵이 있는데 사람의 DNA 정보하고 다른 그런 자기 정보를 가지고 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속에서 인간의 세포하고 인간의 세포 내부적 존재죠.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체가 다른 생명의 과정을 가지면서 자기 정보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생명체였을 것인데 어느 날 인간하고 합해지면서 인간의 내부의 세포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인간은 그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간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만일에 1000개 이상도 안 살고 나도 세포 수속 2000개, 3000개, 4000개 살겠다라고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그 순간 일체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것도 그 환경에 맞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자리바꿈을 하면서 자기 변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제 그분만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초파리, 이 초파리는 굉장히 빨리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그 과일 같은 데 놔두면 아주 작은 그 파리가 생기죠. 그것을 초파리라고 그러는데 이 초파리는 그 일생이 빨라요. 옥수수는 일생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 거지까지 할 때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초파리는 잠깐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에 비해서는요. 그 연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옥수수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연구 내용이 좀 똑같은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일들이 초파리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리 바꿈을 하고 있고 초파리도 알아서 스스로 자기 변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정한 자기 영역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상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옥수수가 무슨 인지 능력이 있어, 즉 마음이 있어서 그걸 알겠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마음 없는 것처럼 보인 생물도 서로 주변하고 어울리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강력한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쓰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드디어 중생계에서 보살계로, 보살계에서 불계로 바뀐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어떤 상태로 진화된다. 진화가 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천이통이나 이런 과정들이 생기고 천안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런 걸 한번 바꿔보면은 이 안에 그러한 것이 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불필요해서 인간의 삶을 살할 때 불필요해서 감추어진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힘이 형성되니까 이러한 것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완전 무가 아니죠. 없었는데 새로운 정보의 변형이 와서 이와 같은 것이 변형이 와서 눈 속에서 새로운 활동이 일어나면 뒷속에서 새로운 활동이 일어나면 천이통이나 천안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천이통이나 천안통이라고 하는 결정된 양상이 아니고 이것들조차도 무엇입니까? 무상한 속성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특이한 능력이나 특이한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능력이 무상함을 여실히 봤을 때만 부처로서의 작용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봤었을 때만 결정론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결정론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고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인연에 가장 충실한, 인연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의 삶을 산, 중론적으로 말하면 공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어쩌면 사람이 무자성이고 공의 삶을 더 못 살아요. 지난번에 말할 때 문명이 더 발달됐고 인지가 더 발달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못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 굳건하니 자기의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했을 때 비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을 비판할 때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암적 존재다 라고 말했는데, 암적 존재의 가장 특질은 세포가 죽지 않고 자기를 연속시켜가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암적 상황은 뭐냐면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에까지, 또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끊임없이 자아를 재생성해내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자선할 때도, 뭘 생각할 때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죽지 않는 뭘 담고 있느냐면은 즉 자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암적 사고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는 한 천이통이 개발되고 천안통이 개발되고 무엇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아로 하는 거예요. 즉 자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선정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훌륭한 능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훌륭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정보를 읽는 내용에서는 중생계의 자아 설정과 더불어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통이 생기고 천안통이 생기고 그 밖에 많은 신통이 생겨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일체 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연체에서 공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생사가 동일한 양사람이에요. 그 생사야말로 완벽하니 자기 삶을,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생사를 담보하는 자아로서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따라서 천이통이 개발되고 천안통이 개발된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고 단 한순간이라도 자아적 사고가 사라져서 삶이 무상성과 인연성으로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깨달음의 경험을 소유한, 깨달음의 경험을 한 그런 수행자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은 결정되어 있는 나에 의해서 행위되어진 어떠한 것도 존재한다. 만약 결정적 행자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만 결정합니까? 결정된 것만 결정한데 그것은 곧바로 온 생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세포는 자기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암세포적 생애가 살도록 결정돼서 인간의 몸속에서 다른 모든 세포 활동을 중지해서 보다 빨리, 물론 그러려도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암세포가 증식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생명 활동을 방해해서 잘못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결정론적 사고니까 다른 일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연처에서 인연에 맞게 사고하고 인연에 맞게 행동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세우고 저기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면서 의견으로 자기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론적 자기사고고 그것이 자기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계속해서 자기 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영향을 줘서 별로 안 좋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몸속에 있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발현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완벽하니 동시에 통제적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가에 들어있는 다른 많은 정보들과 교류를 통해서 무상한 인연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자기 생각과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잘 깨어서 무상한 인연을 자성 없이 공적으로 살 때만 비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수행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